안녕하십니까.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안태범입니다. 신경과는 제가 학생 때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결론을 내는 과정이 재밌어서 흥미가 있었고, 두 번째로는 환자들을 굉장히 옆에서 많이 진찰을 해야 돼요. 이제 만지고 또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사상이 상당히 잘 구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파킨슨병이 원래 이해하기에는 이제 운동 이상, 떨림이라든지 느려짐 요걸 이제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000년 초반부터는 이제 이게 비운동 증상이라고 해서 치매를 포함해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냄새 맡기,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비운동성 증상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게 한 축이고요. 또 한 가지는 그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전자 진단이 굉장히 활발해져 가지고요. 이전에 몰랐던 여러 가지 질환의 다양한 모습들을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게 뭐 최근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걸 이제 뭐 극단적으로 너무 이제 중한 증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제 본질적인 것을 좀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죠. 진행 속도도 빠른 건 아니고요. 젊은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빨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노인들 비해서 더 빠른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킨슨병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너무 한쪽을 이제 치우쳐서 얘기하면 안 되죠. 이제 파킨슨병의 증상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과소 행동, 그러니까 느려지거나 둔해진다고 표현하죠. 그러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과소 행동에 들어가고 과잉 행동에 들어가는 게 이제 떨리는 거거든요.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따로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느려진 거,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. 파킨슨병의 고유한 떨림은 이제 안정시 떨림이라 해서 가만히 있어 떨리는 거거든요. 그 외에 뭐 글씨가 쓸 때 작아진다든지 목소리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침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도 파킨슨이 관련된 경우도 있고 허리 통증 또는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과적 수술이나 또는 외과적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파킨슨의 초기 증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수면 장애 중에 자다가 이제 이게 잠꼬대 하는 이상의 벼슬을 때린다든지 침대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이제 이상 운동, 그러니까 이상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. 대변을 이제 매일 못 보게 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올 수 있거든요.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개별적인 환자들이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이 떨림이라고 하더라도 떨림의 뭐 정도라든지 약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떨림으로 생기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개별화시켜서 그 환자들에게 맞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제로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1이었지만 다음에는 10이 되고 20이 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저희는 알지만 환자분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를 좀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. 우선 파킨슨병이 아주 무서운 병은 아니거든요. 굉장히 건강하게 10년, 20년 잘 버티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. 암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경과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병이 관리가 가능한 병이다.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을 없앤다는 거하고 조금 대비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암은 이제 없애야 치료가 되는 거지만 파킨슨병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거든요. 단계별로 맞는 적절한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필요할 때 저희 의사가 개입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을 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은 뭐
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치료가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병은 아니다. 일찍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신부 내 자극술이라는 게 제일 많이 하고요. 그 외에 다른 수술법도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젊을수록 부작용이라든지 또 기대한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장점은 있죠. 근데 이제 가장 적응증이 잘 되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나이 어르신들도 많이 수술 받을 수 있고요. 저는 이제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.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제가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의사가 주도권을 지닌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도와드리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다면적이지 않습니까? 그런 다면적인 부분들 이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진하게 되거나 과잉진료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직업도 이제 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지지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증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면적으로 꼭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환자분들을 진실하게 다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. 의사로는 제가 마음을 다해서 진료하고 기억되고 싶고요. 또 한편에는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에 있으면 연구자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한 어떤 좋은 치료책 발견하는 게 되게 언제나 저의 중요한 과제인데요. 그런 걸 위해서 늘 끊임없이 그걸 이제 찾아보고 또 연구하는 노력했다.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.